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실적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보상, 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품 업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값을 올린 교촌과 BHC에 이어 국내 치킨도 일부 메뉴의 가격을 올리며 한 마리당 2만 원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탕, 올리브 등 원재료 수급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품목들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까지 억눌려 있던 먹거리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최종 결정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삼성과 TSMC, 인텔 간의 정면 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삼성에 통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미국의 칩 아메리카 전략에서 삼성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려감과 함께 시작했던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들, 방산주 그리고 해운주들까지도 시세를 보였지만 지수 자체는 하락 마감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던 건 양대 시장이 모두 이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줬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강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우려감의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은 많이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네.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 우려와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감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이 겹치면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기술적 하락인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되는 초입 부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61선 이탈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중동 전쟁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번집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13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중에 61선을
이탈하지 않을까 했는데 61선은 다행스럽게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인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0.76, 2660선 등락하다가 장중에 2660선 무너지면서 2641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종가상으로 2670선 회복하면서 61선은 견조하게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자재 섹터, 제가 이전 방송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들고 있지 마시고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알루미늄, 은, 금, 여러 가지 유가 섹터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선 섹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는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고 고점 부담 속에 차익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전선 관련주는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이 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 과열 끝나고 내일부터는 장중에 본격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장은 대원전선이었기 때문에 대원전선을 매매하셔도 되고요. 또 대원전선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원전선을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가온전선 매매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좋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테마 관련해서 피롭틱스, JNTC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1파 이후 눌림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2파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참 기특하게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줬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일수록 전략만큼은 좀 똑똑하게 챙겨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단타 매매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죠. 이러한 증시에서 종목을 계속 보유하다 보면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단기 투자가 무엇인지 모든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또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단기 매매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그 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유주들이 오늘장에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구리값 상승에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KBI 메탈까지 좀 나와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KBI 메탈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한국석유가 16%대, 유바이오로직스는 15%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세방전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BMW 그룹이 지난해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한국협력업체 부품을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협력사 중에 하나인 세방전지도 오늘 장에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 탄력이 강화가 되면서 8%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을 살펴볼 텐데 원택의 주력 모델인 피부 미용 장비 올리지오의 진출국 확대 전망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분석들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2%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콜레라 확산으로 인해서 백신 부족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15% 넘는 시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에 정유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장중에 굉장한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6%가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구리가 AI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력선비 산업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값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을 먼저 짚어볼까요? 저는 세방전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세방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 PBR 관련주로 묶여서 5월 발표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맞죠?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핫스탁5 가져오면서 성향에 맞는 어떤 그 투자자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업 투자자도 있는데 성향에 맞게 제가 딱 맞는 기법을 적용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나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거래 대금이 이때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하나 생깁니다. 기준봉이 생겼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훼손하진 않고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은 채 잘 가고 있다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익 리뷰도 할 건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나 뭐 풍산과 같은 종목 똑같은 특성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높잖아요. 되게 높고 뭐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높은 자리인데 지금 들어가면은 물릴 것만 같습니다. 그럼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95,000원 단기 고점 찍고 94,700원 내려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바로 시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충분히 풍산과 같은 차트처럼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들어가도 되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9만 원 이하, 9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세방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만큼 한번 전략을 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의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어서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럼 원택이 있는데 진출국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원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세방전지와 마찬가지로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3월 25일에 빵 들어왔네요. 1,400억 정도 들어왔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세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순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23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 매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추세 대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려지는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평행선 두 개를 그으면 제가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실전에 쓰는 겁니다. 파동 이후에 눌리고 지금 파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1970원 지금 들어가시면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1,000원을 돌파하는 캔들이 1, 2거래일 정도 나왔다가
1, 2거래 정도 나왔다가 추세대 상단에 부딪히면서 추세대 하단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봤을 때 추세대 상단, 즉 가격적으로 봐서 11,000원 이상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대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됩니다. 이때 분할 매수하셔서 최종 목표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방송에 나오셔서 그날 시장의 특징주들 분석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전략도 이렇게 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손이 빠르신 분들에게 맞는 종목들, 그리고 손이 좀 느리신 분들에게 맞는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오늘 개별주 이슈에 좀 힘을 받았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좀 타이밍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유바이오로직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메커니즘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백신이 있어야만 코로나가 종식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3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최근에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 그리고 이 유바이오로직스 오른 이유가 아프리카 콜레라 때문인데 사실 이런 재료 자체는 단발성에 그칩니다. 만약에 코로나처럼 3차 파동으로 가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세방전지나 원택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직장인이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바닥 구간이고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업 투자자, 전업주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오면 우리가 다음날 시가에 한번 접근해 볼만하다. 이게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의 기본 골자죠. 아까 세방전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방전지랑 유바이오로직스랑은 차트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였죠. 그러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자, 세방전지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박스권 돌파하면서 저항 구간이 없어요.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박스권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한다면 초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13,900원 종가 형성되고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일시적으로 시가에 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갭이 5% 이하로 뜬다면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3.5%, 마이너스 3.5% 잡고 들어가시고 스윙 라인은 5%에서 7% 분할 익절하시면 됩니다. 전량 익절하시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스윙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짧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12,000원 부근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1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갭이 5% 이하로 형성돼서 출발을 한다 싶으면은 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런 단기 매매 정말 나도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석유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좀 뿜어내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정유주들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걸까요? 네, 한국석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 관련주는 국제유가가 올라야 유가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간다, 뭐 130달러를 간다라고 하지만 쉽게 예단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스윙 관점에서 국제유가가 130달러 갈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전략 세워드렸죠.
짧게 치고 빠지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이죠. 최고가 2550원 장중에 찍고 종가는 18,830원 마감했습니다. 윗꼬리가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와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건데 앞에 물량을 받아먹는 윗꼬리라 보시면 되고 나쁜 윗꼬리는 아닙니다.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내일은 전선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세를 줬잖아요. 한 차례 쉬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들어가지 마시고 3거래를 이따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도지를 종가 부근에서 2개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있다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제가 예측해 보자면 18,000원, 19,000원 사이인데 19,0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19,0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21,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석유는 다음 날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3거래일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KBI 메탈인데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서의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KBI 메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또 2구 산업이라든지 대창 기존의 구리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장세에서 대장주 하나, 상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KBI 메탈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앞에 매집봉 하나 보이고 상한가를 쳤는데 우리가 상한가를 쳤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은 분봉을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분봉을 보는데 제일 좋은 부분은 강하게 닫히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10시에서 11시 사이 1시간 동안 풀었다 닫았다 하는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내일 갭이 10% 이상 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5% 이하로 갭이 뜨는데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557억.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 갭이 10% 이상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가온전선, 대원전선에 돈이 몰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KBI 메탈에도 몰리고 가온전선, 대원전선에도 몰리는데 일단은 지금 대원전선이 단기가에 풀리고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KBI 메탈이 갭이 10% 이상으로 뜨면은 갭 떴다가 음봉으로 분봉상 5분에서 10분 정도 눌리는 구간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분봉상으로 V자 패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가 매매를 하고 싶다, 짧게 치고 나오는 시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 매매하셔야 되고요. 나는 안전하게 눌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자 패턴 노리신 다음에 KBI 메탈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날 시장의 특징주들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매주 월요일 저희 방송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오늘의 일타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단기 매매 잘 못하면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 강사님께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단타 매매 기법 총정리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및 모의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전문가의 단타 매매 기법 강의가 흔치 않으니 오늘 저에게 20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20분 이후에 100%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50%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하나는 건져 가시는 거니까 채널 꼭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종류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1선 매매,
박스권 매매 있는데 박스권 매매는 제가 아까 핫스탁5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돌파 매매 있고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기법이 있는데 오늘은 좀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1선 매매는 여러분들 이평선 아시죠?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 이평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기본 골차는 이렇습니다. 올라가죠. 근데 여기 정배열 구간이 있습니다. 이 11선 구간에서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이 11선 위에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해서 2차 파동, 3차 파동을 먹는 기법이다.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선 매매는 무엇인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는 기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지 다음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5일선은 말 그대로 종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장 마감 동시호가 이후에 3시 30분에 종가가 결정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면 되고요. 그 3시 30분에 종가가 결정되는데 그 종가의 평균값을 5일 동안 냈을 때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선은 우리가 5일선이라 하고 5일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주가가 5일선 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급등주라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위에 있으면 급등주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손이 빠르신 분들, 타자가 빠르신 분들이 공략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5일선 기법 이외에도 11선 기법, 21선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만이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손이 느리신 분들도 종목 선정만 잘하고 원칙만 내가 잘 지키고 타점만 내가 잘 잡는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어렵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11선 기법, 21선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법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11선, 21선 기법, 11선 기법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선 매매 장점 한번 볼까요? 장점은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확실하죠. 직장인, 자영업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두 개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확실한 손절 라인이라는 게 무엇이죠? 11선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11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내가 11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증권사 잘 나옵니다. HDS, MT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1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10,000원이다. 11선이 10,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10,000원 이탈할 때 자동 손절 나가게 스탑로스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손 나가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중동 전쟁 관련 뭐 이슈가 있죠.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 있습니다. 금리도 페더치 툴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 설이 돌았다가 9월까지 밀린 상태예요. 이런 장세에서 수익이 내는 게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죠. 11선 지지하는 캔들, 거래 대금 재료, 신용비율, 유통비율, 매집봉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파동 나올 때 팔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칙이 무엇이냐? 결국 지지라인이 형성될 때 매수해야 된다. 자, 선이 있죠.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지지라인이 훼손됐습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매도해야 되고 보유하지 않은 채 신규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신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11선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11선을 지지하는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매수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1선 이탈할 때 매도해야 된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익 낼 때 분할익절해라는 것은 자, 이게 단기 스윙에 가깝습니다. 단기 스윙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뭐 예를 들어서 시가 매매, 종가 매매 이런 기법이라면 우리가 전량익절하는 게 맞지만 이 11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수익 날 때 올라갈 때 다 팔지 마시고요. 30%, 30%, 30% 수익을 즐기면서 분할익절하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 자, 전문가님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법이고 직장인 자영업자도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평균 거래대금 500억 요거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에요. 일봉 거래대금 500억 이상 나올 때 종목 선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1선을 강하게 지지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선 있는데 여기 지지해야 돼요. 요 빠지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다고 11선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는데 종목 선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급 재료 이상 되어야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연속성이 있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속성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매일 월요일이 나오기 때문에 매주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 이런 거 연속성이 있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 연속성 있는 재료네요. 우주항공, 원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전도체 이런 거 있죠. 학회 일정이 있었고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배트맨 일부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 A급 이상 되는 재료, 연속성 있는 재료가 11선에 강하게 지지하는데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종목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종목 선정 A라는 종목을 골랐어요. 내일 바로 시장가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건 돌파 매매죠. 그거는 시장가 매매, 돌파 매매입니다. 우리는 11선 매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11선에서 장대 양봉,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대 양봉은 요거고요. 망치형 캔들은 요거고요. 팽이형 캔들은 요겁니다. 이런 캔들이 11선에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돼요. 단 거래 대금 500억 이상 터져야 되고 재료가 A급 이상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는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들고 가나요? 짧게 치고 빠져야 되잖아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윗꼬리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이죠. 자, 얘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음봉입니다. 이런 캔들. 이런 캔들. 그다음에 장대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차트입니다. 실시간 차트, 실전 차트입니다. 실전 차트 보시면 11선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어요. 보시면 재료가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CXL로 엮였었죠. CXL. 그래서 A급 이상 되는 재료다. 오케이, 통과했네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무려 3,500억. 자, 500억 이상 터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500억, 7배 가까이 터졌습니다. 터지면 터질수록 좋은 겁니다. 거래대금은 3천억, 5천억, 1조 터지면 터질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거래대금은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매수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재료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거래대금도 그렇고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죠. 이때 나왔죠. 그러면 1파 이후에 11선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수익이 최고점 기준 14,980원인데 무려 약 10거래, 20거래일 만에 수익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렸나요? 근데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놓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 11선 지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잖아요. 선 그어놓고 여기 이탈 안 하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수페타 지수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고 재료 A급 이상이기 때문에 11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죠. 들어가면은 수익이죠. 너무나 쉽네요. 이거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별표 3개 치시고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 있냐? 보시면 박스권이 그려지죠.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은 제가 시간상 지금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기법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기법이 하나 있고 이 라인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법이 있는데 오늘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이 라인.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라인에서 매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파느냐? 여기. 여기서 팔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일 내에 5%에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기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보시면 박스권의 매매 개념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박스권은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재료는 있는데 재료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일정이. 가령 STO 같은 경우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내려가자니 5월 달에 장내 거래소 이슈가 있는데 올라가자니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겠는데 하면서 차트가 박스권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움직여지고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박스권 매매 장점이 무엇이냐? 아니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박스 그린 다음에 박스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충분히 오늘 종목 선정 관점 배워가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린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바닥거만 내가 잘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여기예요. 박스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박스를 막 이렇게 크게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그려야 됩니다. 제 강의 조금만 집중하시면 기가 막히게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기법 중 가장 안정적인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칙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매수해서 동그라미에서 매수해서 체크 부분에서 매도한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화해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매수해서 체크 표시에 매도하구나.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법이구나. 주린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구나. 나는 그럼 이걸 봤을 때 박스만 잘 그리면 되겠네? 라는 정도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할익절이 아니라 전량익절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죠. 요거는 11선 매매랑 다른 겁니다. 11선 매매는 분할, 요거는 전량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 기준 중요한 거죠.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졌던 종목.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터지는 게 아니라 어디 그려볼까요? 여기 그려볼게요. 박스권이 그려져요. 근데 여기 거래대금 바입니다. 거래대금바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번 어떤 이슈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이때 엄청 많이 터졌어요. 바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거는 5일선, 11선 매매 기법이니까 이건 손 빠른 사람한테 주자고요. 이거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그냥 수익 내라 하고요. 우리는 수익 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그릴 때 거래대금 안 터질 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터진 후 횡보하는 종목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화하세요. 바가 이렇게 터졌다가 올라갈 때는 들어가지 말고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 박스권을 그리는데 거래대금이 터진 후 횡보하는 종목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고 A급 재료 일정이 있는 종목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A급 재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크하시면 되고 자 매수 타점입니다. 박스권 지지라인에서 장대 항보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 매수 요거는 아까 저희가 배웠으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박스권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 유성형 장대 음봉 나오면 매도 체크해 주시고 실전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말씀드렸죠. STO 관련주인데 올라갈 이슈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그냥 외우세요. 요거 여러분들 사진 찍으신 다음에 매일 하루에 3번씩 보세요. 제가 진짜 정석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 많이 올랐죠. 이때 STO 관련해서 조각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빵 터진 채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 11선 매매, 5일선 매매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때 들어가지 말고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횡보하면서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이때 들어가자고요. 이거 반을 쪼개고 이때는 X 아니에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동그라미 친 부분에 들어가서 체크한 부분에 팔기로 약속했죠. 이거 이미지 지금 카메라 빨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정말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은 손 빠른 사람 주자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농화성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랐는데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여기 보면 박스권이 그려지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상한가 이후의 박스권 기법인데 이때 지지라인이 형성되죠. 동그라미에 들어가서 체크에 팔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11선 매매 기법이랑 박스권 기법을 배웠는데 11선 기법, 박스권 기법 모두 직장인 자영업자가 실전에 쓰기에 용이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선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기법보다는 조금 빨라요. 오를 때 우리가 전량익절하지 말고 분할익절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사진 찍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구간이 아니라 오른쪽 구간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가지 말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횡보할 때 들어가자라는 말씀드렸고 이 기법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주 월요일에 나오니까요. 매주 월요일 꼭 생방 시청해 주시면 이 기법들 모두 알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매주 월요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박스 하나만큼은 정말로 잘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강의 한 번만으로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여러 차례 반복하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알찬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강사님은 못하는 게 뭘까? 제가 지금 좀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강의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주식 공부가 쉽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려서 덜컥했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풍산이 글쎄 그렇게 바로 다음 날에 또 시세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종목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HD 현대일렉트릭 풍산이 있는데 풍산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풍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 보시면 4월 11일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300원 종가가 내려왔네요. 제가 아까 강의는 11선 매매 기법이랑 박스권 기법 정말 쉽게 설명드렸죠. 이거 추세 매매 기법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추세 매매 기법인데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추세를 긋습니다. 자, 이거 선을 긋는 방법은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정말 쉽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데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이 가격적으로 보면은 57,500원이에요. 일단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고가 기준으로 12% 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절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10% 구간에서 아마 절반 정도는 익절하셨을 거다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물량은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57,500원이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자, 추세의 지지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강의 시간 때? 추세 하락이 가속화된다. 물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57,500원이 추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사수해야지만 주가가 1차적, 2차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67,500원이죠. 7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볼게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월 15일인데 제가 4월 8일에 추천드렸어요. 이 네모난 박스 정확하게 그어드리면 이때죠.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을 텐데 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자, 지난번에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아니 전문가님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 고가권에 물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추세 매매 기법은 정말 쉽다. 내가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고 이 추세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우리가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AI발 훈풍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고 그 전력 설비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죠. 효성중공업도 있고 뭐 지금 말씀드린 HD현대 일렉트릭도 있는데 이 종목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4월 8일에 제가 들어갔고 최고가 기준입니다. 상승률 28.57%.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결과 내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아까 풍산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선 긋는 겁니다. 선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어지죠. 이렇게 그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만 이탈 안 한다면 더 올라갈까요? 가격적으로 22만 원입니다. 2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22만 원만 사수해주는 팽이형 캔들, 망치형 캔들, 장대 양봉, 도지 캔들이 나온다면 단기 목표가 28만 원 잡고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를 보여줬었던 지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클래시스입니다. 탄력 레이저 이 슈링크가 미국과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뭐 미용기기 하면은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이 종목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클래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제가 이전부터 좀 눈여겨봤던 업종이고요. 원태,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도 있는데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거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아까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 사진이랑 그다음에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대장주 매매해야 된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또 이런 의심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님. 자 보자고요. 2022년에 9월 7일 전저점이 13,200원입니다. 13,200원 하던 종목이 43,050원까지 갔고요. 지금 37,350원 단기간에 3배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자 결과로 증명하죠. 지난번에 HD현대 일렉트릭, 풍산, 재룡전기 너무나 높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고 차트가 좋으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거예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접근 방법 중요하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이 43,050원인데 사실 두 가지 기법이 보여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 이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기법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스를 그려요. 43,050원이죠. 이거 저항 라인이에요. 동그라미 부분을 원래 여기서 우리가 팔라고 배웠잖아요. 아까는. 근데 변형입니다. 여기서 팔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돌파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43,05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들어가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 매매 기법인데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가격적으로 지금 37,350원 종가 형성됐는데 추세 라인이 너무 이쁘게 형성되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자, 같이 동그라미 칠 해볼까요?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죠? 36,500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36,500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이죠. 43,0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클래시스 추후의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 고조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난 하루였고요. 강의는 1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클래시스였죠. 추후의 주가 흐름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